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우리 고등부 심화반 친구들 안녕하셨죠? 토요일에는 이제 문법을 하고 영작을 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 책이 지금 문법집이라는 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전에 챕터 1의 명사에 해당했었던 것을 이제 수업을 하고 문제도 다 풀어 보셨을 텐데, 반응을 보니까 반응이 좀 어렵다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도 있고, 좋은 책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려운 책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원래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를 지금 문법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을 때, 이 영어라는 언어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책에 이 법, 방식, 규칙을 다 정리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몇천 년에 걸쳐서 영어 이 언어의 이 법칙을 다 구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문법이에요. 이게 바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되게 세부적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다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많고 생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몇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좋은 책인 이유는 또 이게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실은 문법을 중학교 때 좀 간단한 거,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전체적인 문법에서 되게 조금만 배우는 거거든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요. 나머지 부분도 많으니까 이것까지 지금 배워보자라고 하니까는 양이 많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에서 보면 이게 어법이라는 형식으로 좀 문법에서 어법으로 변신이 되죠. 어법은요,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여기에 쓰인 그 문법적인 형태가 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쓰이고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게 어법인데, 어법이 하다 보면 쉬운 이유는 뭐냐면 맨날 물어보는 것만 물어봅니다. 가령 형용사 쓸 거냐, 부사 쓸 거냐, 뭐 관계 대명사 쓸 거냐, 관계 부사 쓸 거냐, 아니면 접속사 쓸 거냐, 전치사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법은요. 물론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그게 뭐 한두 개는 아니고 선생님이 세보니까 한 66개 정도 되더라고요. 큰 범위에서 나눠봤을 때 66개의 어법. 그래서 이 66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어법 문제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쉬워지는 순간이 와요. 어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는 뭐냐면, 근데 학교에서 어법을 물어볼 때, 학교에서 문법을 물어볼 때는 어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이 문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네가 빈도가 높게 배우진 않지만, 요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는데, 이 세부적인 문법까지 네가 뭐 학원에서 공부하건, 독학으로 공부를 했건, 요게 중학교 때 배웠던 조그만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 큰 틀에서 배우는 이 어법도 아닌 이 짜잘한 문법 사항들까지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학교 내신에서 10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정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배우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문법, 이제 문법을 완전 끝을 찍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친구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니까, 그리고 어법하고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잘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명사네요. 대명사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주황 색깔 형광펜하고 파란 색깔 볼펜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구해 오시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노트 정리를 할 때, 노트 정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선생님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효율성을 안 따지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를 또 공부하는 게 효율성이 높은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는 제끼세요. 과감하게. 아는 건 제끼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면 그건 또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체크는 다 해드려 볼 테니까, 아는 거는 제끼시고 모르는 거는요, 그 내용을 적으시고 예문까지 해서 노트에다가 정리를 차근차근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명사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대명사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대명사 이거 쓰지 마시고 요거 쓰지 마시고 대명사 개념, 역할,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대명사라 하면 앞에 있는 명사 혹은 문장을 뒤에서 받아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 수를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추적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맥을 통해서, 문맥의 이해를 통해서 반드시 그 대명사가 앞에 있는 어떤 걸 가리키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수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좀 여러 개잖아요, 여러분들. 가령 it도 있고 one도 있고 theythem도 있고 that도우즈도 있고 이런 대명사들, 그리고 one, the other, one, another 이런 것들 적재적소에 잘 알맞게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대명사 그러면 수 맞추는 거 중요하고, 여러 가지 대명사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의 개념, 명사가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다. 즉 대명사는 앞에서 언급된 선행 명사를 대신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얘는 첫 페이지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명사도 명사이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어에 들어가는 형태들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류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칭대명사에 대해서도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인칭대명사는 앞에서 나온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인칭 그리고 수와 성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써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라면 목적격, 주어 자리라면 주격, 소유격을 써야 되면 소유격을 잘 맞춰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중학교 때 다 배웠죠.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you, your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얘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뒤로 좀 넘어가시고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들. 벌써 50페이지 왔습니다. 50페이지요. 네, 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책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진 않지만, 데이 그러면 뭐 목적격은 당연히 them일 텐데, 데이, them 그러면 사람 떠올라요? 사물 떠올라요? 많이들 사람이 떠오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물들도 데이나 them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들도 여러 개 있을 때는 그것들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만 떠오른다면 이제는 사물도 데이나 them으로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좀 확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it을 쓸 수 있다. 사람이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에는 it을 쓸 수도 있다. Who is it? It's a postman. 누구세요? 나는 포스트맨입니다. 뭐 이런 거고요. It's a lovely baby. Is it a boy or girl? 누군지 모를 때는 it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요. it은 또 이제 그 동물을 나타낼 때에도, 그리고 사물을 나타낼 때 it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동물 같은 것도 이제 it을 많이 쓰죠. 고양이, 뭐 개 이런 것도요. 근데 고양이가, 그리고 이런 동물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때에는 he나 she를 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도요. 사물도 원래 it을 쓰는데 단수라면, 근데 이 사물이 남성성인지 여성성인지에 따라 또 이제 이거를 he나 she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성성의 어떤 사물의 명사는 좀 강한 느낌을 가진 거 있잖아요. 태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때는 이런 거를 he로 쓰기도 하고요. 여성성을 나타내는 달이라던가 뭐 이렇게 가는 배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배, 이런 것도 she를 쓰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동물에 대해서도 맨날 it을 쓰는 게 아니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면 he나 she, 뭐 당연히 her, him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도 남성성을 띠는 그러한 사물이라면 he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성을 띠는 사물이라면 she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이고요. 대표적인 게 달이에요. 아니면 배라든가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격을 좀 맞춰서 써줘라 라는 게 50페이지에 나와져 있고요. 뭐 당연히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있으니까 그걸 잘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이 이치요. 이게 우리는 안 헷갈리죠, 여러분들? 근데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츠하고 이 이치를 되게 헷갈려 해요. 어퍼스트로피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너무너무 헷갈려 합니다. 이 이츠는 뭐예요? 그것의 이런 뜻이죠. 소유격이죠. 그것의. 그리고 it 어퍼스트로피 s는 뭡니까? it is 아니면요 it has가 되는 거죠. 선생님 it has도 어퍼스트로피 s로 써요? 써. 가지다라는 것보다는 have pp로 인해서 have pp요. 그때의 have를요 어퍼스트로피 s로 쓰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it는 소유격이며 it is는 얘나 혹은 it has의 줄임말이다. 자, its name 그것의 이름. it is time 그것은 시간이다. 가야 할 시간이다. it has got a lot of colder today 많이 추워졌네. hasn't it? 그렇지 않니?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헷갈리지 않죠, 여러분들? 뭐 헷갈리셔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요. 누구누구의 것 이런 말이죠. mine 나의 것, ours 우리들의 것, yours 너의 것 혹은 너희들의 것. you라는 것은 너 단수도 되고 너희들 복수도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hers 그 여자의 것, theirs 그들의 것, his 그 남자의 것.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해석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죠. 공교롭게도 해석할 때에도 대명사였는데 문법도 대명사입니다. 연관성이 좀 있네요. 자, his만 좀 되게 골 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his는요, 소유격도 his고요, 소유 대명사도 his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좀 잘 해야 된다. his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남자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다시요. hi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 남자의 자동차 이런 식이 되겠지만 그냥 his로 쓰여 있으면 그의 것. 즉 나의 자동차는 그의 것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my car is bigger than his 이러면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사람 이름도요 어퍼스트로피 s를 붙였을 때 누구의 라는 소유격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My car is bigger than Tom's. 그러면 나의 차는 탐의 것보다 빠릅니다. 뭐 큽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소유 대명사 중에서도 his 그리고 사람 이름에 어퍼스트로피 s 붙인 거를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소유 대명사가 소유격하고 명사를 합친 말이잖아요.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하고 명사를 합친 말인데 어떤 명사를 합쳤는지는 앞에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차는 그의 것보다 빠르다. 라면 그의 것은 그의 자동차보다 빠르다라는 거죠. 나의 집은, 우리 집은 그의 집보다 작다. 그의 것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그의 것은요, 명사로서 난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유 대명사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된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렇죠? How are your children? 당신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Fine, 잘 지내. 고마워. How are yours?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의 것들은 어떠니? 이랬을 때 이런 거를 추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뭘 나타내는지. 소유대명사가 너의 것인데 그 것이 뭔지, 즉 생략되어 있는 명사가 뭔지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My flat, 이거 집이에요. 나의 집은 isn't as big as ours. 그들의 집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것만큼. 즉 우리들의 집만큼. 하지만 그들의 것들은 즉 그들의 집은 much more comfortable. 그러면 더 훨씬 더 편안합니다. 추적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I've got my coat. 내 코트를 찾았어. And you can't find his. 그러면 his 코트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펜. Can you lend me yours? 너의 펜을 빌려줄 수 있니? 이런 말이죠. Peter's book? No, it's mine. 그러면 나의 book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소유대명사는 이렇게 누구누구의 것인데 그 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뭔지 문맥상 잘 타실 수가 있어야 된다. 다시요.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그들의 집은 우리들의 것, 즉 우리들의 집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것, 그들의 집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자, 죄기대명사 가겠습니다.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그 대명사에다 self를 쓰면 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단수일 때는 그냥 self, 복수일 때는 selves를 붙이시면 되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제기대명사 용법은요, 죄기용법하고 강조용법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둘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제기용법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제기용법은요, 제기용법은 여기다가 그냥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기용법은요,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에다가 self를 써준다 라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요, 전치사래, 목적어가 두 개예요. 일반 동사 뒤에 나와져 있는 것도 목적어로 보고 전치사 뒤에 나와져 있는 형태도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I think about me, 뭐 이렇게 됐을 때에도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을 목적격으로 쓰는 거 보면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써야 된다. 근데 지금 잘못 썼죠? think about, 여기서 me 주어하고 또 전치사 뒤에 있는 말하고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self로 써줘야 되는 거죠. myself 이런 식으로요. 그래요.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혹은요, 이 전치사를 기준으로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은 대상일 때 이 목적어를요, self나 selves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다니엘 looked at himself. 다니엘은 봤습니다. 그 스스로를. 제기대명사는 스스로, 나 자신 이런 말이라는 거 위에 해석에도 나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어하고 목적어의 대상이 똑같으면 목적어에 self를 써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Daniel looked at him in the mirror.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지. 선생님, 이거는 맞고요, 이건 틀려요. 왜 틀려? 이거 self로 써줘야죠. 애들이 이런다고. 아니, 근데 틀린 게 아니지. 둘 다 맞지. 왜요? 데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고, 데니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이거는요, 데니엘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뭐 앤드류라든가 뭐 탐이라든가 이 다른 사람, 다른 남자를 봤습니다. 거울 속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도 있고 거울을 딱 봤더니 저기서 탐이 오는 걸 보고 있어. 그럼 다른 남자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어에 self를 쓴다는 건 주어랑 똑같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self를 안 쓰고 그냥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주어랑 다른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느껴보세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주어는 태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태웠다라는 것은 화상을 입혔다라는 거죠. 컷이라는 것도 보면 애들이 되게 당황하는데, 나는 잘랐다 내 자신을. 너무 잔인한 말 아닌가요? 아닌가요? 막 이러는데, 배웠다고. 가볍게 배웠다고. I call myself. 그러면 나는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Enjoy yourself. 너는 즐겼니? 네 스스로를? 그러니까 뭐 재밌게 봤니? 이런 말이죠. By myself 이러면은 또 이제 스스로 혼자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또 self를 쓸 수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명사 뒤에 쓰거나 아니면 문장 맨 끝에 써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말로 스스로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You yourself heard the explosion quite clearly. 너는 너 스스로,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하면서 너는 네가 그 폭발을 분명하게 들었지. You heard the explosion yourself. 너 그 폭발 들었지, 너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뒤에 쓰거나 아니면 문장 맨 뒤에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you를 강조하기 위해서 yourself 썼는데 explosion을 강조할 수도 있죠. 그러면 you heard the explosion itself quite clearly itself 이렇게 쓰시면 되죠. You heard the explosion itself. 그럼 너 진짜 폭발을 들었지? 이런 말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자, 이 강조하는 용법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없을 때 문장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되죠? You heard the explosion. You heard the explosion quite clearly. 문장이 다 되죠?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기용법은 생략을 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You looked at in the mirror. 생략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얘는 문장의 지금 구성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니까 얘는 생략이 안 되는데, 강조용법은 생략을 해도 된다
라는 말인즉슨 생략을 하면 그냥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그 평범한 문장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용법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특징 3번에 나와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 말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셀프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이 동작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He is so heavy that I can't lift him. 문장의 주어는 he로 시작이 되고 끝은 지금 힘으로 끝나고 있어서 himself를 써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himself를 쓸래 힘을 쓸래는 뭐 무조건 주어니까 그리고 맨 뒤에 목적어니까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동작을 기점으로 한다는 거죠. 이 동작을 기점으로 이 리프트를 지금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누구한테 누구를 들어요? 그를 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동작을 기점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당하는 사람 목적어 이 두 개가 같을 때 셀프를 쓰는 건데 이 동작을 기점으로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셀프를 쓰면 틀리게 된다라는 게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두 개는 그냥 무시하시고 by myself, help yourself, enjoy oneself, 그리고 to herself 아니면 in itself 그것 자체로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이 되는 거죠. by myself 그러면은 by oneself는 혼자서 help oneself는 마음껏 해라 이런 뜻이고요. 관용 표현이고요. enjoy oneself는 정말 너무 많이 즐겼다, 잘 즐겼다 이런 뜻이고요. to oneself는 누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이런 말이죠. talk to oneself 그러면은 나 스스로에게 말하다 즉 혼자 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in itself 그러면 그것 자체로 이런 표현이 되는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호 대명사라고 해서 이름은 어렵지만 그냥 이거죠. each other 그리고 one another 다 서로 서로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서로 서로 each other는 두 사람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말싸움을 주고받았다. each other. 그러면 나하고 딴 사람 한 명하고 둘이서 말싸움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싸움을 주고받았습니다. one another. 그러면은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말싸움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each other는 두 사람 사이, one another는 세 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안다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안다면.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칭대명사와 인칭대명사에서 파생이 되는 제기대명사까지도 우리가 봤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it하고 one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부터 나오네요. it이요. 여기서 it은요, 종류가 대명사 it, 비인칭 주어 it, 그리고 선행어 it, 선행어라는 것은 이제 가주어나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가주어나 가목적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문법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t은 그 외에도 조금 더 있다 그랬죠? 대명사 it,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it이나 대입엠, 거시요 날개명을 나타내는 it, 가주어 가목어를 나타내는 이 책에서는 선행어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런 it도 있고요. 강조구문도 있죠. 그것은 바로 명사이다. 뭐뭐 했던 것은. 자, 이렇게 강조 표현으로도 쓰는 it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대명사 it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언급된 단수명사나 불가산 명사를 대신한다. 문장과 절을 대신하기도 한다. 앞에 나온 문장을 대신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we have an excellent museum here. 우리는 멋진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would you like to visit it? 그것을 방문하고 싶나요? 여기서 it은 당연히 앞에 나온 그 뮤지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단수명사를 뒤에서 it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셀 수 없는 말도 받을 수 있고요. 앞에 나온 문장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some soup and gave it to the children. 그래서 여기서 it은 셀 수 없는 이 some soup가 된다라는 거겠죠. Who said that I was crazy? 내가 미쳤다고 누가 그랬니? I said it. 내가 그랬지롱. 여기서 it은요, that I was crazy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it은 단수 명사를 받는 거고요. 복수를 받는 것은 they나 them이죠, 여러분들. This little beast 그리고 it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Some flowers 그러면은 they나 them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자, 비인칭 주어 it이요. 거리, 시간, 요일, 날씨, 계절, 명함에 해당하는 것이요 날개명은 무조건 it을 쓰셔야 되겠죠. What time is it? It is 5:30. 그러면은 뭐 5:05, 5시 30분입니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죠. 거리요. How far is it to New York? 요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It's warm today. 바깥이 따뜻하군요. What's the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날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요일인가요? 이런 말이죠. 그냥 여담이긴 한데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외국 가면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What day is it today? day는요. Monday, Tuesday, 뭐 Thursday, Wednesday 이런 요일 말하는 것이 바로 day죠. 근데 what date is it today? 이러면 뭐 물어보는 걸까요? date. date가 뭡니까? 연애하는 거요. 그거 말고 요일, 그 날짜 얘기하는 거죠. 날짜. 몇 월 며칠. 이게 date입니다. 날짜요? 몇 월 며칠이다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what day 그러면 무슨 요일이에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죠? What date is it today? 그러면 May 13th 그러면 5월 13일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쓸 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이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다 읽는데 3시간이 걸릴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자전거 타고 오면 30분이 걸릴 거야.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하니까 비인칭 주어 is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럼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투부정사 하는데. 아니면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어떤 동작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물어보는 말은 이런 거겠죠. How long does it take? 투부정사, 즉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또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it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참 여기 지저분한 부분은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선생님이 읽다가 이제 좀 수업할 것들을 썼었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남아져 있네요. 죄송해요. 자, 선행어 it이라는 건데 선행어라는 것은 이제 가주어나 가목적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행어다. 자, 얘를요 가주어 it 그리고 가목어 it이라고 배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행어는 즉 가주어나 가목적어 얘는요 it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죠. this를 쓰거나 that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말인즉슨 여러분 여지까지 이런 문법 문제 본 적이 없으시죠? 이거 해석되시죠? It's a pleasure to teach her. 그녀를 가르치는 것은 기쁨이다. 그녀를 가르치는 것은 즐겁다. 이런 거요. 맨날 여기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근데 문법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다니까요. 여기 this로 써놔. 틀린 거 고쳐라. This is a pleasure to teach her. 이것은 기쁨이다. 그녀를 가르치는 것이. 뭔가 맞아 보인다고. 근데 얘는 가주어 그리고 가목적어 쓸 때는 it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끔 문제가 여기 it 자리에 this나 that을 써놓고 틀린 거 있으면 골라봐라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맞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가주어나 이 가목적어 해당하는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그때는 it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I made it my objective to settle the matter.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나는 만들었다. 나의 목표로 만들었다. 삼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요.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O 형식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동사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MBC, TF, make나 consider, believe, 뭐 think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find, make하고 find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그 대절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뒤로 나간 거죠.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뒤로 나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짧지가 않고 길기 때문에 구나 절로 되어 있어서 길기 때문에 뒤로 빠진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주어 진주어를 썼구나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it is 형용사나 명사, 투부정사나 대절. 그럼 이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리고요 주어 다음에 make나 find 나오고 it 나오고 명사나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나 대절 나오면 얘는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에는 설명드리진 않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이 독해를 했었던 부분에 설명을 드렸죠. 목요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Isn't it a shame that they lost the game? 그들이 게임에서 졌다라는 것이 창피한 거 아닌가? It doesn't matter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되셨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요 가목적어요. 역시 뭐 find가 또 나와져 있죠. 위에서는 made로 예시를 들었는데 make나 find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Tim finds it difficult to concentrate. 탐은 알아냈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탐은 알아냈습니다. I owe it to you. 나는 그것을 빚졌어. 뭐라는 것을 빚졌어? That the jury acquitted me. 그 배심원들이 나를 무죄를 준 것은 다 네 덕분이야. You must find it exciting working here. 당신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져 있네요.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형태의 이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 한번 써봅시다. 이것도요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거 못 느낄 수 있죠. What was it like?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뭐 같았나요? 이런 뜻이죠. 뭐 같았나요? 근데 그게 뭔데? To live in the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사는 것은 뭐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주어고요. 이 부분이 진주어죠. 이거를 왜 설명을 좀 드리냐면 맨날 평서문으로만 알고 있잖아.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리즈 블라블라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은. 근데 의문문으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어땠나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러한 문장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원이요. 자, 요거 일단은 지금 it을 배웠고요. it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이 책은요, 이 강조 구문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요. 선생님은 강조 구문도 it을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원도 나와져 있는데 원 여기서 쓰지 마시고요. 써야 되나? 어떡하지? 원, 원. 자, 이제 원으로 넘어갈 텐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쓰시려면 쓰고 마시려면 마시고요. 원이요. 숫자에서 하나를 의미합니다. 한 명의 소년, one of the boys, 소년들 중에 한 명, 진짜 한 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ne은요, 또 그냥 막연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One must be careful about one's investment.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한 사람은 반드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투자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대명사 원이요.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 한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원이 대명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명사죠. 즉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I am looking for a book on grammar. 나는 문법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있어요. Is this the one you mean? 이게 네가 원하는 그거니? 이게 네가 원하는 그거니? 여기서 그거 뭐예요? 문법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명사처럼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까지도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숫자 1은 되게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boy, 그리고 여기는 one of the boys, 소년들 중에 한 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하나의 명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원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이렇게 원즈라고 영어에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연한 사람의 혹은 막연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인 사람을 뜻한다. 자, 그럼 뭐 one can be glad and sorry at the same time. 한 사람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맛볼 때가 있다. One shouldn't be too hard on oneself.
사람은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It gives me one. 그것은 줍니다. 사람에게 자신감을 준다라는 거죠.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냥 사람은 뭐뭐이다 이렇게 나타낼 때 one을 쓰죠, 여러분들. One must be friendly to each other. 아니면 one another.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나타낼 때, 이 불특정한 사람을 나타낼 때 one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영어에서는 you나 we나 they도 쓸 수 있다 라고 나와져 있고요. 뭐 you를 많이 쓰는 편이죠,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you can never tell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말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여기서 you는요, 진짜 네가 아니고요. 영어에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쓰는 말이죠. 글쎄요. 이게 지금 설명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조금 원어민적인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정말 딱 너가 그래야 한다, 너가 그거다가 아닌데 그냥 주어를 맞춰주기 위해서 영어는 주어를 항상 써줘야 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you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it이 좀 나오면서 대명사 원이 나오면서 it하고의 차이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시간 관계상 잠깐 끊고 계속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